그래서 일괄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거포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덩치가 큰 친구들도 있고 작은 친구들도 있는데 덩치 크다고 해서 거포되는 게 아니고 작다고 해서 거포 안 된다는 법도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기 배치나 그 누구죠? 선수 보스턴간 그 요시다처럼 일관성 있고 자신감 있는 수행하게 되면 거포도 저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그 주한인가요? 6학년? 그 네. 친구 깜짝 놀랐는데 여기가 세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센 거는 요 다리가 진짜 낮출수록 세거든요. 힘 대 힘에 붙어서 앉을 수 있는 이 밸런스를 저는 강조해가지고 훈련시킬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작지만 알투베나 무키베치처럼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그지? 제가 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배우면 어때 느낌이? 엄청 예전에 배웠던 거랑 다르고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만약에 폼을 바꿀 수 있다고 바꿀 거 아니면 지금 이대로 할 거야? 지금 이게 더 벌리고 힘이 더 있어요. 느껴져 그게? 체구도 되게 작고 다른 학교 갔으면 아마 그냥 1번 타자 리드오프 그냥 이렇게 톡 갖다 대고 젠발로 1루 가고 딱 그런 롤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되게 잘 치더라고요. 그 친구가 왼손으로 바꾼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원래 이제 원래 자타가 네, 아니었어요? 원래 이제 오른손잡이였는데 이제 자타가 아닌데 그렇게 친다고요? 네네네. 체구가 작고 이제 발이 빠르니까 좌타로 바꿔보지 않겠냐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발이 빠르니까 이제 자기도 그치. 이제 치고 빨리 뛰어라. 그쵸. 그 몇 발자국이 크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번트 되고 아니면 저 숏 옆으로 굴리면 그럼 발 빠르니 안타가 될 확률이 높으니 아마 톡톡 갖다 대라고 했을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도 많았었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거는 아이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감독님은 번트 같은 거 지시 안 하세요? 번트를 안 시켜요. 왜요? 안 시키는 이유가 아이들 입장에서 서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트를 대게 되면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피한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한 타석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연습을 해왔는데 번트를 대게 되면 자신감도 떨어질 수도 있고 기분 번트 성공해가지고 안타 나오면 기분은 좋겠지만 아이 발전에 있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상급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연습 때는 하죠. 연습 때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쓸 수 있으니까 연습 때는 쓰겠죠. 하는데 시합 때는 웬만해서는 저는 번트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번트를 안 대면 점수를 낼 수 있는 좀 찬스가 좀 많이 있을 텐데 전혀 그거 안 하신다고요? 네, 저는 번트를 아니 뭐 거의 우승이나 뭐 이런 거 욕심 없으세요? 승리 욕심 없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승 욕심은 없어요. 왜 없냐면 예. 저는 고등학교 때도 선수 때도 우승해봤고 고등학교 코치하면서도 우승해봤고 성적은 그 순간이거든요. 제가 느껴본 거는 단 하루 그날만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겼구나 우승했구나. 근데 하루가 지나면 아쉬워요. 그 상황에 아이가 성장을 위해서 좀 쳤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아서 저는 성적 욕심은 크게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저희 부모님들한테도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 성장이 먼저지 성적을 내게 되면 감독 야구를 하게 돼서 저는 별로 성적에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성적을 중시하면 이게 못 나온 애는 죽어도 못 나오게 될 거고 그쵸, 네, 네. 기회를 못 받게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맞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야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저도 좀 보면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네. 부분들이. 그래도 이게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우승해보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이렇게
아까 말했던 회전해가지고 어퍼 스윙을 해서도 우승을 할 수 있다고만 믿고 있어요. 이제 잔플레이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MLB식이네. 네. MLB는 죽어도 번트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이들 성장에 있어서는 번트는 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성적도 중요하지 않고 얼마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게 먼저지 저는 잣야구는 그렇게 크게 그 대신 베이스 러닝은 좀 중요시하긴 합니다. 저는. 베이스 러닝. 예. 이게 보면 사실 좀 약간 타격 맛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뭐 누구라고 뭐 말은 하지 말라 해서 못하지만 뭐 프로 선수도 배우러 오고 또 제자들 또 고등학교, 중학교 진학해서 또 배우러 오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좀 뭐 느끼는 점 같은 거 있으신지? 조금 안타깝죠. 안타깝다는 게 뭐냐면 자기 게 없어진다고 하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어려서부터 이거를 가르치냐면 분명히 성인이 돼서도 초등학교 때 분명히 배웠던 게 생각이 나고 몸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보들도 많고 주변에서 분명히 얘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뭐 조언도 들을 것도 있고 자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말에 조금씩 어떻게 보면은 쏠린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게 없어가지고 저한테 고민을 좀 많이 털어놓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뭐 기존의 어퍼스윙을 안 가르친 것도 아니고 이런 개념은 있어 왔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레슨형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하고 있을 때 좀 감독님이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모두 다 이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도 이제 SN을 통해서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레슨장을 많이 접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 와 멋있다, 야 잘 친다, 뭐 타구가 뭐 160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정작 진짜 이거를 이해하고 보는 놈들이 있으면 어퍼 스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퍼 스윙 아까도 개념을 말씀드렸지만 회전해서 치는 스윙은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전은 야구하면 더 돌잖아요. 네, 제가 말하는 이 어퍼 스윙은 하체 회전이 먼저 대고 배트가 나와야 면이 많아지고 어퍼 스윙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를 대부분 보면은 손이 먼저 나온다. 손이 먼저 나오면 하체는 손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지 하체가 먼저 인식을 해서 스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손이 나와서 다운스윙이 되고 나서 힘을 쓴 다음에 하체 힘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하체가 그냥 끌려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체를 썼구나. 근데 하체 회전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이건 보여드려야 하는데 9개 코스 있잖아요. 이 스트라이크 존 9개. 네.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가운데를 이제 변화구로 치면 하체 회전이 되면 이 골반이라든지 이 하체가 이 공을 9개 코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손이 나와버리면 이 9개 이 코스에 대응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점에서 만나면 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빗 맞는 경우가 많고 땅볼 되는 건 많고 벌써 힘이 뺏겼기 때문에 손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9개 코스 중에 멀어지는 거는 손목을 쓰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손목을 쓰게 돼 있으면은 당연히 그 힘이 없으니까 땅볼이 되든지 밀려서 플라이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레슨장을 보면 손이 미세하게 보면 손이 먼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레슨장을 보면은 이제 실내잖아요. 대부분. 네. 실내면은 이제 뭐 레슨 하시는 분이 이제 앞토스 올려주고 그렇죠. 이제 치기 좋게 올려주고 네. 그 영상 이렇게 보여주고 와 이걸로 멀리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정작 느끼진 못하고 그 결과물에만 이렇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 저도 네네. 레슨을 옛날에 배우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토스 이렇게 올려주고 라이브 볼 이렇게 던져주고 치면 그래 잘 쳐 좋아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좀 할 줄 아는구나 이랬는데 막상 시합 가면 폭풍 삼진. 네. 지금 네가 아마 영상 보신 분들 공감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오늘 나가서 되게 자신감 레슨 받았어. 자신감 충만해서 딱 나갔는데
뭐지? 그래서 막 그런 말도 있어요. 사회인 야구에는 타격은 평생 공부라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네. 쳐보고 안 맞으면 또 이렇게도 배워보고 네. 이렇게도 배워보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저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 볼링이나 당구나 골프 이런 거는 에버리지라고 하잖아요. 자기 네. 기준 이게 있는데 야구는 진짜 그게 없어. 오늘 내가 뭐 예를 들어 6할을 쳤다고 해서 내가 다음날 뭐 7할을 친다는 보장이 아예 없잖아요. 아예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어찌됐든 간에 하체를 회전을 하려면 우선 낮춰야 돼요. 몰라 쳐요? 낮춰야 됩니다. 어디를? 어. 하체를. 이 자세를 낮추어서 낮추어야 중심이 위에 있던 게 다 예.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지를 하게 되면 밑에 힘이 제일 세다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낮추고 벌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머리가 본능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낭떠러지가 있잖아요. 네. 낭떠러지가 단둘이 있는데 이렇게 밀려고 제스처만 해도 예.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네. 숙이지요. 숙이고 숙인단 말이에요. 방어를 하려고. 숙이고 벌리기. 네. 그렇네. 그러면은 어디에 힘을 주겠어요? 당연히 안 하체에, 떨어지려고 그쵸, 다리에 그쵸. 힘을 주겠죠. 맞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이제 보면은 낮추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색하더라고요. 한 가지로 이제 에피소드인데 하나이글스 이제 저희 남산조 출신 중에 이제 김태균 선수 있잖아요. 네. 그 친구는 타격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낮춘다고 했어요. 맞아요. 네, 유명한 엄청 말이죠. 낮춘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다리를 벌립니다. 벌리고 낮추면 누가 아까 말한 대로 낭떠러지에서 누가 아무리 밀려고 해도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해서 하체를 회전을 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얘기했듯이 배트에 만날 수 있는 점들이 공을 보는 시간도 길어질 수 있고 점점 볼 수 있는 맞는 기회도 많아지고 자연적으로 본능이 기억하기 때문에 정확성이라든지 타격에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이 능력치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한테 낮추고 벌리라고 이 말을 진짜 어느 거보다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하체를 벌리라고 하면 저도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하체 운동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0kg를 든다고 하면 상체로 200kg는 절대 못 들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죠. 상체 힘으로만. 근데 데드리프트 200, 스쿼트 200. 자, 들 수 있는 거는 하체거든요. 그렇네. 이게 네. 이게 힘들긴 해도 데드나 스쿼트 200이 불가능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네. 벤치 200은 벤치 200은 웬만한 저도 200은 선수 때 못 들었어요. 근데 200kg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네. 네, 아이들한테 제일 힘이 센 데는 다리, 하체라고 강조하면서 하체에 있는 힘을 끌어다 써야 된다. 저는 이 말을 되게 강조를 하고 아이들한테 지금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서 볼링도 팔로만 던지면 안 날아가잖아요. 얼척 없죠. 네, 얼척 스텝을 없죠. 해가지고 네. 쫙 늘어나가지고 예. 힘 있는 공을 던져야 한 번에 스트라이크 되고 당구들 다 쳐보시 네. 알겠지만 당구도 낮춰야 그렇죠. 예. 길이 잘 보이잖아요. 당구도 하수들은 그냥 요렇게 치고 쳐가지고 치고 고수들은 네. 쫙 낮춰가지고 그렇죠. 프로들은 다 거의 직각으로 낮춰서 하죠. 길까지 그렇네. 보고 다 낮춰서 힘 있게 빵 치는데 우리나라만 특히 하체에 대해서 되게 맞아요. 인식하고 말씀하니까 생각나요. 네. 왜냐하면 복싱 같은 경우에도 복싱이나 UFC 같은 경우에도 선수들이 이제 픽 맞고 쓰러지는, 그러니까 툭툭 친 것 같은데 그쵸.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것도 다 자세히 보면은 그 골반을 이용해서 회전을 하면서 맞습니다. 이 힘을 줘서 그게 쓰러지는, 그냥 툭 치면 절대 쓰러질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 맞네요. 하체가 어퍼컷도 결국에는 하체가 돌면서 그 몸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쵸. 치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퍼컷도 손부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하체가 먼저 절대 이제 무조건 하체부터 나오니까 붙어 있다가 네. 턴 돈 다음에 올려야지. 그쵸. 예, 그래야지 그때 그리고- 똑같네. 야구랑 네. 똑같네. 아까도 뭐 메이저리그 선수들 샌디에고 선수들 얘기했지만 미국은 등치도 크고 힘도 좋은데 그 사람들은 더 벌려요. 네. 예를 들어서 샌디에고에 있다가 뉴욕 양키스로 한 네. 후안 소토나 소토는 뭐 네. 김하성 선수도 제가 한국에서 봤을 때는 보폭수가 그렇게 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가서 보폭을 넓히고 나서
타율도 좋아지고 파워도 훨씬 더 좋아져서 홈런도 많이 나오고 그 빠른 볼도 대처할 수 있었던 거고 이제 보폭을 벌리면 이 스윙이 나오는 이 면이 공을 보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덩달아서.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하체 힘을 끌어다가 회전이 되면 한국 와서 홈런 그 2개 홈런 있잖아요. 네. 그 아까 같은 그 몸쪽에 붙는 그거를 순간적으로 각을 만드는 시간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체를 벌리고 낮춰야 이 메커니즘이 더 향상될 수 있고 더 힘을 쓸 수 있고 저희 아이들 작은 친구들도 더 비거리가 늘어날 수 있는 게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서 지금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맞는 얘기네. 왜냐면은 보폭을 벌리게 되면 스윙을 할 때 급하게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보폭이 짧으면 그러면 그 이렇게 스윙을 이렇게 보폭이 짧게 다운스윙 했을 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결국에는 보폭이 그렇죠. 좁아서 보폭이 적기 때문에 힘이 위에 있기 때문에 중심이 위에 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어깨를 쳐버린단 말이죠. 어깨가. 근데 아이들은 이게 어깨가 치기 때문에 이게 세다고 착각을 하는데 어깨가 친다는 거는 이건 100% 다운스윙이거든요. 그렇죠. 치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네, 치고 넘어가니까. 그러고 나서 잘못된 거를 인지해서 변화가 되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아이들한테 많이 벌려서 낮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요? 네, 제가 이게 진짜 저희 아이 있거든요. 진짜 작은 선수가 있는데 그 아이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